여러분 37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토지의 등록 나오죠? 이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의부터 별표하고 갑니다. 의부터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그렇게 이 대한민국 토지 모든 토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대통령은 답을 안 나오니까 누가 나와야 돼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통틀어서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바로 누가 나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소재 지번에서 여기 이제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금능도 이렇게 지번 땅 번호 이 사람이 정한다는 얘기 사람이. 하여튼 머릿속에 뭐라고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왔는데 전 페이지에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의 2번 문제를 보면 그 2번 문제가 23회 때니까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28회니까 그러니까 5년 전의 문제예요. 그때 거기 보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공간정보 나왔는데 박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밑에 1, 2, 3, 4, 5번을 보니까 1, 2, 3, 4, 5번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토지가 더 중요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모든 토지가 1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오고 5번에도 나와. 니은 두 번째 니은에. 그럼 이 모든 토지 옆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몇 번이에요? 그게 답이란 얘기야. 그게 5번이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죠? 뭔지 모르지만 그냥 찍는 거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야. 그냥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찍어서 맞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물어보면 모르니까 항상 왼쪽에 꼭 자격증 꼭 붙이고 다니시고 딱 물어보면 일단 뭐예요? 자격증부터 밀어. 나 찡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꼭 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붙으려면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모든 토지 하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워서 찍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하고 붙으려면 이 최소 3년, 길게 5년이에요.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밀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1년 내에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럼 암기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토지에 누구라고? 그걸 그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이게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표정은 여러 표정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보시면 37페이지. 그럼 2번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이 절차. 그래서 자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국가가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 국가의 고유 사유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뭐예요? 국가기관인 자 위임받은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직권등록 얘기 나오죠? 직권등록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직권등록주의는 국가가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용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나눠갖고 자 국가기관장이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죠. 여기 여러분 줄치겠습니다. 자 여기 줄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줄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경계 좌표는 그죠? 면적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가 달라졌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1번에 아까 의에서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소재가 들어가죠. 행정구역 소재. 근데 지금 방금 읽은 거는 뭐가 빠졌어 이거? 소재가 빠졌죠? 왜? 행정구역 명칭은 아무리 뭐예요. 토지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졌다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국가가 하는 거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만약 여기 세종시 옛날에 세종시 들어섰죠? 거기 충청남도 연기군이잖아.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세종시가 됐죠? 그 개개인 땅 소유권자들이 내 땅 이제 세종시가 됐으니까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그건 국가가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소재가 빠졌어. 그럼 지번, 지목, 면적경계 좌표는 뭐예요? 토지 이동이 달라졌을 때는 일단 누가 먼저 신청하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자가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신청을 하면 누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파주는 구청이 없으니까 시장이라 그랬죠? 시장.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토지를 분할하든 땅에다 집을 지든 뭐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어차피 뭐 국가가 바꿀 거니까 내가 알아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신청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신청하러 갈 때 그 시장, 파주시청 시장한테 가서 신청하겠어요? 경기도 도지사한테 가겠어요? 시한테 가겠죠?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틀린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소관청을 시도지사라고 바꿔놓으면 틀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가 달라져서 신청하러 가면 누구한테 시청에 가겠지. 도지사한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 어떤 토지 등이 생길 때는 나는 어디 가서 신청하라고 신청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만 하고 가자는 게요.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시도지사만 또 외우면 되니까.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30 몇 페이지에 8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제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뭐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있어요? 필지란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토지 등록단을 말하고 써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나 형태 관계 하나의 필지. 그러니까 땅이 넓든 뭐예요? 작든 필지는 하나로 이제 하나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땅이 많이 갖고 있고 공시지가가 비싸면 뭐예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적으면 뭐예요? 적게 낼 것이고, 뭐 그런 얘기니까.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 다만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다를 매립하면 자 이건 뭐예요? 땅 생기고 토지라고 그랬죠? 여기다 국가가 세금을 거기 해서 여기다 번호를 부여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이 대장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필지 개념이다는 얘기죠. 왜? 필지가 뭐예요? 물건 거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객체 단위. 왜냐면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대장을 첨부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물건 거래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 하나의 땅은 뭘 만들어야 된다고? 대장을 만드는데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다 뭘 부여해야 된다고?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 걸 우리가 거래 단위로서 필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어떤 토지를 거래 단위를 쓸 때 1토지, 2토지, 3토지, 4토지 이렇게 안 써요. 뭐라 한다고? 1필지, 2필지 이렇게 쓴다는 게요. 필지 단위가 그렇다는 게요. 그래서 필지가 뭔가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 자, 그 39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필지 획정의 원칙 1필지 성립 요건 있죠? 이 성립 요건을 성립 요건을 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 요건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B라고 하는 땅 두 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해요.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 1필지 성립 요건, 하나의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이해해 두시면 자, 다음 주 시험 문제. 다음 중 합병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리고 하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두 땅을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토지는 같은 지번부역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 뭐라 됐어요? 지번부역 지역이 동일하다 써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에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옥산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월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월펄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땅은 이 옥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합해더라도 옥산리의 땅, 같은 땅, 이 같은 지역에 있는 땅끼리 합해야 되지. 이 옥산리하고 월펄에 있는 땅을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땅은 한 필지는 같은 지번부의 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용도가 동일. 용도가 뭐예요? 지목이죠? 용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지목이라 하니까. 지목이 같아야 된다, 지목이. 서로 지목이 틀리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합병을 못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넘겨보시면. 3번에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니, 이 땅은, 이 A 땅이 갑이고, 이 B 땅이 을인데, 소유가 서로 틀리죠? 서로 틀린데 만약에 합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합병하려면 갑이나 을이 이 땅을 사갖고, 소유권자가 사갖고 동일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 4번이. 축척이 같아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축척이 1000분의 1하고 축척이 1000분의 1이고, 이거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 500분의 1이죠? 그럼 뭐가 틀려요? 도면상의 크기가 틀리지, 크기가. 이건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서로 뭐가 이거? 서로 그림을 못 그리겠지, 그림을. 그림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현명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학원 가게 되면 꼭 쉬는 시간에 요 얘기 끝나면 꼭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한번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봤는데, 물어보신 분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꼭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수업을 못 듣고 한참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50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이 크지 않냐고 그렇게 항상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저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물어봐서 생각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뭐예요? 1000원 달라는데 엄마가 항상 얼마 주다 보니까 500원 주다 보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항상 500보다는 얼마가 더 큰 거라고 1000이 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안타까웠는데 여튼 분수니까 이거 500 큰 겁니다. 이게 대추척이에요. 여튼 서로 뭐가 틀리면 축척이 크려면 뭐예요? 도면상 그림을 못 그려요. 서로 크기가 틀리니까 축척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어야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중간에 뭐 하천이 흐른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 집안 표면상의 집안이 뭐예요?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된다? 연속적으로 됐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등기여부가 무슨 얘기냐면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이 뭐 A 땅에는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이미기자 기등기예요. 기등기 이미기자. 자 그다음에 이 땅은 미등기예요. 그럼 이건 등기를 마친 기등기고 이건 미등기인데 합병하면 안 돼요. 왜?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땅 하나의 땅으로 합병했는데 요만큼만 지금 뭐예요?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줘야 돼. 표제부 값 하나만. 그럼 여기가 등기가 됐는데 이것도 등기해달라면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여야 하니까 절대 기등기하고 미등기는 합병 못하고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틀리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필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뭐라고 지금 방금 유의한 대로 1필지 1필지 뭐라고 1필지에 무슨 요건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봤다. 성립 요건 봤다.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된다. 지번 지목 뭐라고 축소 축소 지은 뭐예요? 등기하라. 등기 여부 같은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고 축초이 같아야 되고 어디 갔냐 축초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축초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 같아야 되는데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에 된다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에 노트에 그 몇 페이지에 그렇게 거기 써있냐면 몇 페이지에 여러분 뒤에 그 노트 보시고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넘겨갖고 뭐예요? 몇 페이지에 그게 23페이지인가? 22 그 20페이지인가? 20페이지 나오죠? 20페이지 거기 써있죠? 20페이지 써있죠? 20페이지 그 20페이지 써있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하라고 어디 써있냐면 그 28페이지 바로 다음 29페이지 맨 처음에 써있죠? 뭐라고? 지번 지목 축소 지는 게 써있죠? 그거 써있는 거 옆에 그 책상이 넓으니까 옆에다 놓고 같이 보세요. 같이 그냥 이렇게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실물보다는 그림이 나은 것 같지만 하여튼 그 보세요. 그 옆에 노트 같이 보면서 같이 보세요. 같이 왜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그냥 폼으로 산 게 아니니까 활용하라니까 활용.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6가지만 제목만 일단 보시고 이해만 해두시고 뭐 양입주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넘기세요. 뭐 나중에 한번 5월이나 한번 할까? 시간 있으면 3월달에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자 넘기세요. 집원 얘기입니다. 자 몇 페이지? 42페이지 뭐예요? 집원이 중요해요. 집원이 중요한데 일단 의의는 아까도 읽어봤지만 자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자 그런데 지번의 표기와 구성인데 그 쌍가 1번 표기가 나오죠. 표기가 나오는데 거기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중요하니까 거기 별표를 합니다. 별표 크게 두시고 별표. 이거 1번이 중요한 거. 중요한데 그 1번을 다 읽지 마시고 두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줄치고. 자 읽어보세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모든 토지에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인다. 모든 토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 붙인다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내 눈에 어떤 토지가 눈에 보인다. 자, 눈에 보이는데 구분 A 토지하고 뭐예요? 구분.
자, A 토지하고 뭐가 있어?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A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자, 지목이 임야입니다. 이 B2는 지목이 돼요. 자, 지번을 보니까, 자, 이거는 그냥 100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인데 지번이 300이에요. 그 어느 대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지번 앞에 이거 산자가 없죠? 이건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자, 이건 지번 앞에 뭐예요? 산자가 붙어 있죠? 이건 무슨 대장에? 임야 대장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땅을 뭐예요? 어느 대장에 구분할 때는 뭘 보고 구분하지 말고 지목을 보고 구분하지 말고 뭘 보고 구분하라는 얘기니까 지번을 보고 구분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어떤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이 만약에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다는 거죠. 그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에 보면 산 10임, 산 11임, 산 12과, 이게 과가 과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이 시험 문제 이렇게 놨어요. 뭐라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표기하되 임야에 산자 붙인다. 임야에 산자 붙인다 써있어요. 그 임야에 산자 붙인다. 그러면 그게 5의 x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 맞죠, 지금? 물어본 거 맞죠, 지금? 뭘 하든, 자,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에 산자 붙인다. 5x. x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임야에 산자 붙였어요. 지번 앞에 숫자 앞에 붙였어요. 숫자 앞에 붙였지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지번 앞에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록 지목은 되지만 지번 앞에 뭐예요? 산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임야 대장이 있다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뭐예요? 지번 앞에 산자 없으면 어느 대장에 들어가고 토지장에 들어가니까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앞에 붙인다고?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 여러분 이게 되게 여러분 헷갈려요. 이건 별거 아닌데도 그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임야니까 임야니까 산자 붙인다는데 여기 바로 앞에가 아니라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지번이 있다니까 지번이. 이해하셨죠? 이 임야도에 등록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산자 붙인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또 출제하는 사람이 요걸 이제 보고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산자 붙인다 그러는데 뭐라고 임자 붙인다라고 시험 문제 내는 인간도 있어요. 뭐 붙인다고? 임자 붙인다. 그 인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착하지. 왜 아마 그 문제 내는 사람은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님이라는 글자에 그죠? 저만 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 낼 수 없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니. 지번 앞에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뭐 잘 이해해 주자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번은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무슨 말이냐면 지번은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본과 부본이 있어요. 그 본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옥산리가 있으면 옥산리가 있죠? 그건 이제 번호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죠? 이 땅이 만약에 뭐예요? 이 땅에 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이에요. 자 12, 14. 그럼 12번이라는 도지를 2필지로 분할해요. 그러면 본본만 있으면 부본이라는 게 없으면 본본만 있으면 여기 13번인데 이 토지를 2필지로 구분했는데 여기 13번이라 쓰면 안 되죠. 똑같은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독립된 번호로 붙이는 게 본본이고 부본은 뭐예요? 의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12번으로 자 12번으로 하나 하고 하나는 뭐예요? 12에 의일 이렇게 붙이자.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본본에 부본을 붙일 때 이렇게 본본에 부본을 붙일 때 요거는 짝대기로 표시를 해요. 읽기는 뭐라 읽고 의로 읽어 이거 의로 읽어. 그 시험 문제 낼 때 또 찌질한 인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짝대기하고 의로 표기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짝대기하고 의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는 짝대기로 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고 의로다. 왜?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낸다니까요. 그렇게 쪼절하게 내는 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야. 그 생각하시고 깊이를 따지지 말자. 깊이를 항상 그냥 그 표면적인 걸 잘 보라니까 이게 없단지 있단지 뭐라고 했는지 잘 보라니까 이거 줄쳐놓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2번 출제 때 뭐라고 했어요? 지번은 본본과 부본을 뭐하되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로 연결한다. 그 이 짝대기를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다시로 읽는 게 아니라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쭉 넘겨보시면, 어디 보자는 이게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페이지. 그 48페이지 5번 나오죠? 5번. 잘 보세요. 5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 시의 지번부의 방법에서 옛날에, 자, 1회 때부터 13회 때까지는 매년 나왔어요. 매년. 1회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14회 때 안 나오고, 15회 때 나오고, 이제 16회 때 안 나오고 그래갖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7회 때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또. 18회, 19회 때 그냥 다 내버렸어요 그냥 또. 그러니까 이제 뭐 규칙이 깨진 거야. 이제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게 아니야. 지 뭐 하는 대로, 지 마음 편한 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이 규칙이 깨졌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꼭 나오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별표 크게 해두시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꼭 나옴. 꼭 나옴.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고. 규칙이 깨져갖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방심할 수 없어요. 이거 그거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의 부여는 이제 순차적으로 소관청이 하는데, 자, 거기 쌍가리번 지번부의 기본 원칙이 중요해요. 자, 거기 줄쳐보자는 게 뭐라 했어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뭐한다? 부여한다. 써 있죠? 그거 잘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고, 북쪽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북쪽이 있고, 뭐가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뭐가 있으면, 서쪽이 있으면, 항상 어느 땅부터 북쪽과 서쪽에 있는 이 땅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그래도 지적법을 배우니까, 동서남북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죠? 태양을 쳐다보고, 뒤쪽이 뭐예요, 뒤쪽이? 북쪽이겠지. 그런 거 알잖아요, 그거. 하여튼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들 지하상가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았고 나오질 못해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제대로 알고 가자. 동서남북. 제가 인천 쪽에 강의를 전에 나왔었는데 인천이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잖아요. 열차가 이게 전철이식이 가잖아요. 전철이. 제가 노는 게 뭐냐면 어떤 지방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시나 봐. 근데 이게 이제 남역으로 북역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뭐라고 내가 옆에서 들으라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소리가 커갖고 무슨 은행 무슨 이말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래갖고 저기 인천에 사는 사람이 얘기를 했나 봐. 그 밖에 내다보고 국민은행이 보이나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밖에 쳐다보고 열차가 가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보이는지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러면 역에서 내려갔고 어느 쪽으로 이 남쪽으로 나오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딱 쓰면 남쪽이 무슨 손이야 이게? 왼손이잖아. 어디로 나오라 그러면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나오라 그러면 편하겠죠? 아, 그걸 못하더라는 게 그걸 교회 무슨 은행이 보이냐니 말냐니 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서남북은 제대로 좀 알자. 동서남북. 물론 예외는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이 택시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사님 물어보세요. 그 손님, 사장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는데 이 사람 말하고 행동이 틀려.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사님은 그 술 먹은 사람의 말을 믿어요? 동작을 믿어요? 그 동작. 절대 술 먹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동작을 믿어요. 여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되죠. 물론 있지만. 여튼,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북쪽과 서쪽의 중간 여기부터 번호를 써갖고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 끝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요새 짜장면집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집 가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액자 걸려 있죠? 그 글자 쓸 때 보게 되면 인자무적이라고 왼쪽부터 써요. 오른쪽부터 쓰셔야 돼요. 인자무적 이렇게 쓰겠죠? 인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동양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그 유명한 작품 감상할 때 항상 동양화는 어디 쪽부터 봐야 돼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봐야 돼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그림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저기 할 때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북동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이거 남서 방향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북동에서 남서다, 남동에서 북서다 다 틀린 말이란 이게. 어디서 어디라고? 북서에서 왼쪽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쪽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신계등록부터 이제 보자. 이제 국가가 이제 번호를 어떻게 정하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하고 이제 한번 자 보자. 자, 그래서 네모나게 오늘은 한 세 가지만 할 거예요. 뭐하고 이거 그 신계등록하고 분할하고 합병까지 있죠. 그 49페이지 그 분할 합병까지 도시개혁을 다음 달에 할 거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뭐예요? 구분하고, 자, 이렇게 구분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는 방법을 이제 3, 4월 달까지 다음, 자, 5월 달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 외우는 방법을 이해하라는 게 지금 이렇게 외우는 거구나 라고 방법. 지금 외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민법할 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칙과 뭐가 있어요, 이거?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고, 자, 신규 등록하고 이렇게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록 전환. 토지 분할이 있고, 토지 뭐가 있고, 합병이 있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지금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다 그랬죠? 이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자, 시골 마을에 뭐예요?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생겼어요. 그럼 땅이 생겼으니까 세금 거두려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경 산다는 얘기죠? 이 대장을 처음 만든다는 얘기, 대장을. 그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소유권자는 갑이고 매립권자니까. 층량해 보니까 면적은 500이고 표시만 써야 답이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 있어요. 이제 국가가 뭘 정해야 되는지 땅의 번호를 정하는 거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국가가 땅의 번호를 어떻게 정할까? 그러면 그 인접지에 이 옥산이라고 하는 이 마을 지번부여지의 인접지가 이게 88번이야. 그러면 요 세대성이 땅은 그 88에 본번에 뭘 붙이자는 얘기예요. 부분 붙이자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원칙은 자 어디에 인접지 본번에 이렇게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자는 얘기 본번에 부분 붙인다는 얘기 부분. 부분을 붙인다. 부분 붙인다. 그래서 88에 뭐로 하겠다는 얘기. 일로 하겠다는 얘기. 그 등록전환은 뭐냐면 등록전은 임야대장이 먼저 등록이 됐겠죠. 무슨 대장이 있어요 지금? 임야대장이 있었겠죠. 이게 어느 대장으로 바꾸는 거 지금? 이 토지대장으로 새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새로이 바꾸니까 새로이 만드니까 흡사 뭐하고 같더라는 얘기야 이거. 신규등록하고 새로이 대장을 새로이 만드니까 신규등록 같더라는 얘기야.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 생각하냐면 그 임야대장에 옛날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백이라고. 그분은 또 어떤 생각하냐면 그럼 기왕 뭐로 새로이 번호를 만드냐. 그냥 옛날 번호 중에 뭐만 지으면 되지. 산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 잔머리의 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합격이 안 돼. 이 시험에 합격이 안 돼. 이 머리 굴리다가 뭐예요. 시험지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요거 요렇게 이 함정을 요렇게 이런 생각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인천에 어떤 분은 이 3번 떨어지는데 그분은 실력이 좋아요. 그냥 딱 풀어놓고 이제 한 시간이 한 2, 30분 남죠? 그 생각을 해. 다 자기 정답 갖고도 이게 아닐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다가 답을 다 고쳐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험지를 원래 옛날 딱 갖고 나온 걸 보게 되면 충분히 합격해요. 근데 항상 뭐라고? 낼 때 보면 답안지를 고쳐내. 그래서 거기 같이 공부하던 동생이란 분이 그 동생 자기 동생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동생인데 나중에 3년째는 뭐라 얘기했냐면 나중에 그 사람 먼저 합격해놓고 형님 요번에도 만약에 시험 보다가 답 고치면 나 이제 형님하고 다시 안 본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시험 풀어놓고 2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동생이 나 죽인다는데 이거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으니까 절대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 답을 자기가 찍었잖아요. 그 처음에 찍은 게 웬만하면 답이야. 고쳐서 답으로 되는 건 거의 한 10개에서 한 3개나 될까? 맨 처음에 생각한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모르는 거는 사실 그래. 그러니까 알뜰말뜰 하는 건 고치겠지만 모르는 건 그냥 뭐예요. 그냥 그 맨 처음에 찍었던 게 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디에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상 깎아서 집 줬다 하면 토지대장 바꾸면 그것도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분 붙인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그 예외가 동그라미 예외 있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차적으로 순번으로 본번을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번호가 이게 910번이에요. 910번이면 그 대상 토지가 뭐처럼 그 기억처럼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 어디에 붙어 있어 이제 최종 지번에 붙어 있어요. 최종 요 910번 옆에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910번이니까 900 뭐로 하겠다는 게 11번을 하겠다는 게 다음 번번으로 하겠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니은은 뭐냐면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해.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섬 있죠? 섬 같은데. 인천 같은 데 보면 인천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이거 남해안 쪽에 쭉 이렇게 그 서해안에. 그럼 여러분 섬에 한번 들어가서 그 육지를 보면 잘 안 보이는 데도 있죠. 지평선 너머에 보이고. 그 섬도 한번 안 가보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섬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인접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멀리 떨어졌으면 이게 910번이면 뭐로 하라는 게 911번으로 하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니까. 근데 필지가 여러 개, 뒤끝 보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 필지가 한 200개가 돼. 여러 개라는 200개야. 그러면 본번은 만약에 88이면 뭐예요? 두 자리고. 이게 200개면 맨 끝번이 여기 맨 끝번이 뭐예요? 88에 200이죠? 그 본번은 두 자리고 부번은 세 자리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여기 911번, 912, 913 이런 식으로 부여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 지역의 최종 본번, 그 지역의 최종 뭐라고? 최종 본번에 여러 필지라면 최종 본번에 무엇을 하라는 게 이거. 다음 뭐로 하라? 다음 본번을 하라. 이제 그 얘기 다음 본번으로. 그 얘기 다음 본번.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니까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늘은 이해가 되는데 답을 풀려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잘. 눈에 들어오도록 뭐 할 게 필요해 이제 암기. 오늘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암기 방법에 저기 여러분 그 29페이지죠? 그 노트 28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몇 번 보시면 이거 4번에 나와요 4번. 4번에 지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뭐예요. 간해공업 공장을 하는 사람이야.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이 세금을 좀 덜 내려면 그 장애우들을 뭐예요? 장애우들을 만약에 쓰면 이 국가의 세금을 덜 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애우를 몇 명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번이라는 사장님, 지번이라는 사람이 등신 누구를 인본부를 직원으로서 일시켰더니 그 인본부가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해. 자꾸만 떨려해. 그래서 누구를 다시 썼다는 게 이거 최본본으로 다시 썼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라 그 얘기 지금. 여러분 그 인간이 배울 과목 같지 않는 그 공법도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 지금 외우고 있으면 그거 수속할 사람이지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거 민법 하시고 나중에 이제 5월 달부터 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지번이는 누가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인접지본본의 부본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최본본 했다. 그 얘기해주고 최본본.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요. 만약에 토지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토지. 지번이 하나 땅이 하나인 토지를 이걸 이제 나눈다는 얘기예요. 뭐 100필지로 나눌 수도 있고 분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모양새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에 1이에요. 또 이 100이란 토지를 뭐예요? 4필지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해요. 그러면 하나는 그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부본이 1까지 들어갔으니까 2, 100에 뭐라고? 3, 100에 4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토지를 또 다시 뭐예요? 3필지로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분할은 1필지는 이렇게 1필지는. 예,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요. 이게. 분할 전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 그 분할 전 지번이 얼마 써요? 이거? 100이니까 1필지는 거기 써요. 그대로. 그 나머지 필지가 2개가 남았죠? 나머지 토지들, 나머지 토지는 자, 그 본본이 100이었죠?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이 몇 번까지 갔어요? 최종 부분. 4번이죠? 그럼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 그럼 100에 뭐라고? 5번. 100에 뭐라고? 6번.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분명히 부번이라 그랬죠? 이 부번을 뭐로 고쳐놔요, 이거. 본번으로 고치면 틀리겠죠? 그걸 잘 보라니까, 그걸 그 지문에 글자가 나오는 걸 보고, 아하, 이거는 본번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구나, 이거. 부번. 자, 칠판 다시 보세요. 그러면 100의 2를 다시 2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100의 2번 쓰죠? 나머지 다른 거,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몇 번까지 갔으니까 6번. 절대 같은 지번부의 적에 똑같은 번을 쓰면 안 돼. 그 부번의 다음 부번이야. 100에 뭐라고? 7이야, 7. 부번의 다음 부번. 부번의 다음 부번이라니, 부번. 그걸 뭐로 고치면 틀린다고?
본본이라 하면 틀린다는 게 부본이라 그 얘기 지금. 근데 예외를 보자는 게 예외. 그 예외를 보면 예외가 뭐라 했어요? 자, 48페이지 맨 아래 예외.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써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게. 자, 10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분할하려고 했더니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이 땅 하나에 건축물이 하나 있다는 게. 그 이 땅을 이제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이 위치한 뭐예요? 필지에 옛날에 분할 전 지번 100의 뭐예요? 2를 그대로 쓴다는 100의 2를. 그 다음에 이 땅이 뭐라는 얘기야 이거. 이게 100의 7이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땅이었으면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뭐예요? 위치한 필지에 무엇을 분할 전 지번을 이렇게 분할 전 뭐예요? 지번을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 얘기입니다. 우선적 부여. 왜보단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 이해했죠? 그 머릿속에 내가 탁 들어오려면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예요. 분할. 이게 분전지예요. 분전지. 이 분전지는 분할 전 지번 분전지는 나부부예요. 나부부. 건전지예요. 건물 있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분할 전 지번 건전지. 따라해보세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다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여러분 집에 건전지 쓰죠? 건전지 쓰잖아. 건전지. 건전지 그래서 시계도 있고 리모컨이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이 건전지를 앞으로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아까 건이 뭐라 그랬어요? 건물. 분할 전 지번이에요. 분할 전 지번. 그래서 하여튼 건전지도 상호가 있을 거예요. 알카이 건전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야. 하여튼 나가 뭐라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번의 다음 부번이야.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 뭐예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부번의 다음 부분이고 건물 있으면 뭐예요? 건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전지 볼 때마다 다른 건 고사하고 이제 뭐라고 건전지 볼 때마다 이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건전지 건물 있으면 건물인 쪽에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뭐라고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보자는 게요. 그래서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렇게 자꾸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언제 따로 공부하고 그 어느 지역의 어느 학원에서는 어떤 분이 밤 12시 넘어서 가요. 12시 반에. 근데 새벽에 5시도 안 돼서 와요. 학원 원장님이 그래서 아예 열쇠를 줬어. 그 열심히 하시는데 열쇠 갖고 다니면서 혼자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4시간도 안 자는 거야, 잠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 4시간도 안 자는 분 여러분 그 생각할 때 그분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으니까 얘기하지 지금.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분 떨어졌는데 그분을 뭐예요? 그분 책상을 나중에 원장님이 가보니까 이 독서실 책상을 가보니까 이 책상이 다른 책상은 다 이렇게 평평한데 그 책상만 내려앉아서 이렇게 밑으로 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4시간씩 자니까 피곤하니까 독서실에 공부한다고 책 올려놓고 주무시느라고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고개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은 그 독서실은 이 독서실 앞에 여기다 이렇게 앞에 있죠? 여기다 써놨어요. 이 자리는 떨어진 자리입니다. 앉지 마세요. 그거 경각심. 그래서 절대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 다니다가도 뭘 보게 되면 건전지 보게 되면 뭘 외우고 건물 있을 때는 뭐예요? 분할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뭐예요? 등심 볼 때마다 뭐예요라고 소등심의 시작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다 공부가 아니라니까. 이거 암기방법 갖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또 외우고 이게 공부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교로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인간이 배울지가 그 공법까지 하려면 그게 그 막 머리에 지진이라고 막 그러는데 언제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찌질이 과목은 은퇴하라고 돌아다녔죠. 애들 뭐예요? 장 다닐 때, 운동하러 갈 때, 어디 가서 또 목욕탕 갈 때 이렇게 가서, 하여튼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코팅해서 띄워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이 뭔지는 알죠? 합하는 거잖아, 합하는 거. 그죠? 그건 당연히 아닌 거니까. 자, 보시면 합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합하면 만약에 4개의 필지를 하나 합한다고 생각해보죠. 4개의 필지를 이런 식으로. 자,
1번, 2번, 3번, 4번 4개 필지를 하나로 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4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면 옛날 번호 4개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그럼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그 하나 선택하는 걸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가장 빠른 1번으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요. 왜? 이건 본본만 돼 있는 거 우리가 단식 지번이에요. 그 1-1번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 그래요. 본본하고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믹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에 3번, 1에 9번, 38번 뭐예요? 38번, 51번이에요. 하나를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본본에 부번이 붙은 건 뭐예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몇 번으로 이거? 38번이에요. 38번. 자, 이게 원칙이 항상 그래서 합병은 뭐예요? 자, 선순위 뭐라고? 집어넣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선순위 집어넣는다. 본본으로 되어 있는 걸 때는 뭐예요? 부번 빼버리고 본본 중에서 선순위. 항상 선순위 집어넣는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선순위니까 뭐로 바꾸겠어요? 후순위로 바꾸겠지, 후순위. 그거 좀 착한 사람이야. 조금 덜 착한 사람이 뭐라고 바꿨냐면 그 선순위를 최종순위라고 바꿔. 그럼 최종순위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지.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건 조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후순위로 바꾼 놈은 좋은 놈이고 조금 나쁜 놈은 뭐예요? 그 후순위를 뭐로 바꾼다고? 최종순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간단하냐는 게 그걸. 그러니까 이 지적 부분 12문제 중에서 필히 몇 개 맞아야 돼 이거. 한 10개는 맞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10개가 안 나오면 딴 데서 맞을 데가 없어요. 맞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선순위 집어인데 예외가 뭐냐는 게 이거 예외도 뭐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있어요.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그 49페이지에 그 아래 뭐예요? 2번 예외가 있죠? 이 경우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한다. 신청. 그 동그라미 신청.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할 때만 신청할 때만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여하겠다는 거죠. 자, 7번 보세요. 자, 어디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여기에 1의 9번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 합병하게 되면 이 건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옛날 등기부는 뭐예요? 땅 번호가 1의 9이니까 이 대지 지번이 1의 9였죠? 근데 합하게 되면 이 38번으로 바뀌게 되면 이 건물 등기부가 1의 9번 돼 있었는데 몇 번으로 고쳐줘야 돼, 이거? 38로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위치한 1의 9번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 신청하면 몇 번을 주고 1의 9번을 주고 신청 안 하면 몇 번 주겠다는 얘기니까 원칙이 뭐예요? 선순위니까 이거 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면 꼭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뭐예요? 신청하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머릿속에 외우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거. 뭘 보냐면 일단 여러분 전기나 건전지나 이렇게 합선당하면 못 써요? 다시 쓰죠? 못 쓰죠? 합선되면 못 쓰잖아. 합선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알죠? 전기를 꼭 못 우리 장인어른은 뭐예요? 절대로 이 평생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 형광등이나 이걸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못 하신대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제가 전화 오면 거기 가야 됩니다. 뭘 갈러? 전구 갈러. 형광등 갈러.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 나이에 저희 장모님이 밥을 안 차려주면 안 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부엌 가서 밥 차려 먹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냐. 그런 말씀 하세요. 그 반대로 우리 아버님은 뭐예요? 자, 술 먹고 오시더라도 혼자 조용히 가서 밥도 잘 차려 드시고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혼자서 잘 사세요. 밥 해 드시고 뭐 다 잘 사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가 먼저 줬든 남자가 먼저 줬든 뭐예요? 남자들도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밥을 장모님이 하시면 뭐 할 줄은 알아야 돼 이거. 차려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참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말도 안. 제가 입에서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밥을 차려들 그 자체 단어를 몰라 나는.
아, 나 진짜. 애가 학교 다니니까 그때 밥을 더 먹었어, 나. 그때는 이제 남편이 중에 애새끼가 중에. 애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를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때 밥이 오더라고, 나한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야, 식탁에다. 네, 그런 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선됐어. 그거 못 쓰잖아.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합선지는 뭐라고? 합선됐으니까 못 쓰니까 새로운 걸로 해야 되겠지. 신건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하잖아. 따라해보세요. 합선지는 신건지다. 이렇게 외우자니. 그래서 하여튼 그 건전지를 볼 때마다 쳐다보고 뭐예요? 딱 몇 초만, 한 15초만 기억하자는 게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됐으면 뭐라고? 신건지.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자, 여러분 한번 자, 뒤에 그 도시계획 지정화조 친양은 뭐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문제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어디 보시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7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볼까요? 72페이지. 자, 72페이지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번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냐면, 1번은 왜 틀렸어요? 그래요. 이 산자 붙여야지 임자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되게 유치한 거 같죠? 이 유치한 걸 뭐예요? 10개월간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딴 거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은?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다 아니죠. 3번이 맞나요? 3번도 틀린 것 같다. 왜? 3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항상 선순인데 뭐라 그랬어요? 최종순위라 그랬잖아. 선순위가 아니잖아. 최종이 선순위가 아닌 건 알죠? 최종은 후에 후. 최종이니까. 4번이 맞구나. 왜? 등신 인접지 본본에 보면 인본부 원칙. 인본부 나오죠,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라고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지. 이거 내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방법만 이해해 두시고, 모든 5월달까지 모의 초집중해서 민법 시험 민법 해야 돼요. 민법 해야지만 나중에 걱정 없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밥 먹고 나시고 요렇게 외우는 것이다라고 뭐예요? 그것만 이해하고 갑니다. 이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나중에 5월달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외워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 다음 주에 결성하지 마시고, 왜냐면 결성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식. 그래서 하여튼 학원에 와서라도 공부해야 되니까 결성하지 마시고, 하여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